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산따라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라임 경제에 있는 기고문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에 사용되는 테스트, 일명 RT-PCR 테스트가 진단용이 아니라 연구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검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검사 결과로 인신을 격리한다는 것에 황당할 뿐입니다. 이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고, 코로나 확진자라는 허구와 K방역의 실체. 글쓴이 오로지돌 사내 작가. 입력 2020년 9월 3일 14시 37분. 프라임 경제, 언론은 매일 코로나 확진자 혹은 양성 판정의 숫자를 보도한다. 각 지역에서는 확진자와 접촉된 사람을 추적하고 그 상황을 각 지역 주민들의 스마트폰에 안내 문자로 보낸다. 접촉자들은 검사를 받아 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들은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확진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정을 내려주는가? MBC의 8월 20일 그냥 검사했더니 33% 무증상이 깜깜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확진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된다. 한 입시 학원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33%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교회나 광화문 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조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무증상 감염자가 널리 퍼져 있거나 진단키트의 부정확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정책은 한마디로 모래 위에 성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양성 판정에 사용되는 RT-PCR 테스트의 정확성 여부. 코로나 확진 검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RT-PCR라는 테스트다. 종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 DNA를 연속적으로 복제해 극소한 양의 DNA 샘플만 있어도 그 양을 많이 만들어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든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RT-PCR 테스트는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DNA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확진자라고 낙인이 찍혀진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아니라 코로나 DNA가 검사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주류 언론이 확진자를 거의 코로나 감염자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RT-PCR 테스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상세히 다루는 기사가 지난 6월 말에 권위있는 영국 가디언지에 올려졌다. 이 기사는 코비드-19 PCR 테스트, 사이언티피컬리 미닝러스, 코비드-19 PCR 검사는 과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전 세계가 코비드-19 감염 진단에 RT-PCR을 사용하지만 과학에서 보여주는 것은 테스트가 그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마에 발표된 논문은 RT-PCR 테스트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보여준다. 싱가포르에서 시행된 18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대부분은 음성으로 재판정받았고 또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 명은 무려 5번 판정이 번복됐다. 왕첸 중국 의학회장은 PCR 테스트가 고작 30에서 50%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미국 CDC의 59쪽짜리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패널은 바이러스 알라이 탐지가 임상적 증상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뿐 아니라 TIB 몰비올의 PCR 키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포리서치, 유지 온리, not for use, in diagnostic procedures, 연구에만 사용 목적, 진단 절차 사용 목적이 아님. 뉴욕타임스도 8월 29일 RT-PCR 테스트의 정확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매사추세츠, 뉴욕, 네바다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45,604명 중 4,500명만이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오류가 무려 90%라는 얘기다. 심각한 정확성의 의문이 있음에도 정부와 언론이 RT-PCR 테스트의 양성 판정을 마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개인의 인권 침해와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더군다나 확진자 숫자, 특히 특정한 그룹과 정부의 지지율이 연관되어 있어 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RT-PCR 테스트의 메커니즘.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RT-PCR 테스트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RT-PCR 테스트 과정은 소량의 바이러스, DNA를 검출하여 그 양을 증폭시킨다.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NA를 DNA로 변환시켜서 증폭시킨다. DNA를 검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증폭을 했는가를 사이클 스레스 홀드, CT라고 불리운다. 합리적인 CT는 30에서 35 정도이고 35 이상이면 너무 예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CT를 40의 기준을 두고 양성 판정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고 줄리엣 모리슨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언급했다. 실제로 7월 매사추세츠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85에서 90%는 CT가 40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 피다는 CT의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 PCR 키트를 제조한 회사나 혹은 검사하는 회사가 임의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RT-PCR 테스트의 정확도를 파악하려면 바이러스 배양으로 얻어진 자료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 역시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의 논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제로 배양해서 조사하는 연구가 얼마나 적은지 놀라웠다고 언급했다. PCR 테스트로 없는 100일의 전염병이 시작되다. 잘못된 판정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뉴욕타임스가 보고했다. 2007년 다트머스대 병원에서 100일의 전염병의 시작이 잘못된 RT-PCR 테스트로 인해 일어났다. 한 명이 몇 주 동안 심한 기침으로 검사가 시작되어 병원에서 일하는 거의 1000명의 의료진이 검사를 받았는데 142명이 100일 해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100일의 백신을 맞았고 중환자실을 포함한 병상들은 사용이 금지됐다. 그런데 8개월 후에 기가 막히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실수였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샘플을 채취해 배양해서 검증한 결과 아무도 100일의 균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PCR 테스트의 오류로 허위 전염병이 일어난 것은 다트머스대 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6년 보스턴 병원에서도 38명의 100일의 진단은 허위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여기서 허위 전염병의 근본적인 문제는 PCR 테스트를 너무 믿는다는 점이다. PCR 테스트를 발명한 카리 멀리즈 박사는 PCR 테스트를 남용하는 사실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 세상에 엄청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나는 참으로 창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역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코로나 사태로 K-방역이라는 신생어가 탄생하여 한국 정부의 방역정책을 언론에서 치켜세우고 있다. K-방역의 핵심적인 요소인 PCR 진단 키트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면 방역정책 또한 과대평가되었는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방역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아마도 가장 포괄적인 연구 결과가 미국 내셔널 뷰로 오브 이코노믹 리서치에서 최근에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25주와 23개국의 7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로 무척 경이적인 결론을 내렸다. 총 25명의 사망자가 나타난 지 한 달 안에 1일 사망 증가율이 거의 0으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총 25명의 사망자가 있으면 어떤 방역 정책을 하든지 상관없이 1일 사망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망률은 계속 하락한다. 그들은 록다운, 휴교, 여행 금지, 통행 금지, 사회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이러한 예측은 아이작 벤 이스라엘 텔 아비브대 교수가 4월 중순에 제시했던 것이다. 벤 이스라엘 교수는 네타냐후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 정책으로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연 K-방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냉철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 사망률이 한국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100만 명당 사망률은 6.27명이지만 루안다는 1.3명, 콩고는 3.07명, 앙골라는 3.47명이다. 모든 여건이 가장 연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낮은 사망률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역정책으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피해를 감안해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다. 8월 25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CDC는 바이러스에 접촉됐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행자들에게 14일 격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드러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가 작용된 것이다. 한국 정부도 방역 정책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코로나 확진자라는 허구와 K방역의 실체라는 프라임 경제 기사 전문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누산따라 TV였습니다.